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에어팟 맥스를 3주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음질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요.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고요. 저도 그렇고 애플에서 이 제품의 주 사용자층으로 설정한 사람들이 소비하는 콘텐츠 자체가 결국 유튜브, 넷플릭스 이런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 채널에 올라온 영상 스타일에 비춰 봤을 때 굳이 음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첫 번째는 착용감이고요. 두 번째는 사용성, 그리고 세 번째가 좀 가격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. 첫 번째로 착용감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착용감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좀 많이 늦어졌어요. 왜냐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시간 동안 착용하는 것도 해봤고 했는데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딱 맞게 착용이 되면 와 진짜 편하다, 이거 진짜 하루 종일도 쓰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약간 틀어져가지고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좀 아프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귀가 아프다기보다는 여기 위에 있죠, 이쪽이 좀 눌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. 요거는 이제 고고님도 같은 의견을 저한테 주셨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로 고정해놓고 계속 그렇게 쓰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얘가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스르륵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멈추는 방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은 곳에 맞추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여도 이걸 이제 가방에 넣는 과정에서도 좀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쓸 때마다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완벽함을 찾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착용하느냐, 약간 뒤로 가느냐, 이런 디테일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할 때는 이렇게 착용하다가 계속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무게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다른 것보다 무겁잖아요. 근데 이제 첫 느낌에서 많이들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착용하는데 무거워서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안경을 끼고 착용했을 때는 다른 헤드폰도 아마 그렇겠죠. 근데 이제 얘가 좀 이게 눌린다는 느낌이 여기가 좀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안경테가 여기가 아마 눌릴 거예요.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눌리니까 안경이 약간 들려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뿔테나 이런 좀 두꺼운 거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가 눌려가지고 아프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아마 린드버그나 요새 유행하는 베타 티타늄 이런 테를 쓰셔도 아마 자국이 남기는 남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는 사용성입니다. 애플 제품 자체가 추구하는 것도 원래 그렇고 또 오디오 제품 같은 경우는 iOS 14 올라오면서부터 더 그렇게 됐잖아요. 애플 기기들 간에 이제 사용성, 연동성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. 이거는 정말 좀 타사가 좀 넘볼 수 없는 애플만의 강점이 아닌가. 당연히 자사 제품이니까. 보스나 소니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 H1 칩을 탑재한 애플 제품이 주는 일체감은 확실히 그 편리함은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맥스만 그런 게 아니라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확실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노래를 맥에 연결해서 노래를 듣다가 아이폰에서 전화가 오면 받고 끊어지면은 바로 다시 이제 맥에서 자동으로 노래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한 번 또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편리함이라서 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강점이 되겠고요. 전화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통화 품질 하나만큼은 진짜 마음에 든다고 제가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를 쓸 때 그렇게 통화 품질이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. 아무래도 에어팟에 마이크 달려있는 거랑 입이랑 멀다 보니까 통화할 때 항상 저는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여도 소리는 이걸로 듣고 말은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아니면 아예 그냥 에어팟 빼고 전화를 받는다거나. 근데 맥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이크도 많이 달려있고 또 통화 전용으로 빔포밍 마이크라는 게 달려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통화 품질에서는 만족을 느꼈고요. 요거는 이제 또 요새 이제 비대면 시대에 이제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전원에 관련한 부분인데요. 공식적인 스펙이 20시간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충전해주면 되고 또 5분 충전하면 1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고 그 전원 관리 부분에서도 이게
우리가 스마트 케이스에 넣으면은 초절전 모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, 그래서 전 처음에 좀 걱정했던 게 제가 자면서 이렇게 듣다가 스르르 이제 잠들 때 이거를 뺀 다음에 꼭 케이스에 넣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런 건 아니고 헤드폰을 벗으면 이제 자동으로 정지가 되잖아요.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슬립 모드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전원 관리가 된다는 점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들고 다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모두가 생각했고 모두가 말했던 것처럼 불편합니다. 그 케이스는 정말 좀 너무 아쉬워요.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 엄청 불편하고요. 그거를 넣으면 다른 것들을 이 위에 쌓을 수도 없고,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쉽다고 느껴지고, 얘기가 나온 김에 아마 봤을 때 이 제품이 완전한 실내용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예전에 루머 단계에서 얘가 에어팟 스튜디오다 뭐 이런 이름이 붙었던 것도 그렇고, 요거는 고고님 제보인데 애플 광고를 보면 뭐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한다거나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뭐 헬로우 하면서 이거 빼면서 얘기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, 이번 얘 광고 같은 경우는 그냥 누워있다가 뭐 우주를 느낀다 뭐 이러고 끝나잖아요. 그리고 뭐 운동에 대한 묘사도 없는 걸로 봤을 때 그냥 실내에서 써라, 앉아서 써라,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저나 저희 단톡방 멤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제품이 뭐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군의 비교군이 되게 만든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. 사실 뭐 애플은 늘 그렇죠. 우리는 그냥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제품 개발 단계에서 비교군을 해가지고 이런 걸 했겠죠. 근데 이제 제품에서는 최대한 그런 걸 좀 배제하려는 게 느껴졌어요. 그런데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. 소비자들은 당연히 시장에 있는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, 이게 뭐 보스나 소니의 제품들이 아마 될 텐데요. 근데 이제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면, 당연히 이제 정가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, 만약에 이 제품이 애플 거가 아니라 뭐 소니나 보스 걸로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 유사한 가격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소재가 조금 더, 이제 걔는 플라스틱이 아니니까 한 5에서 10만원 정도 더 나갔을 것 같은데, 이제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에요. 그러면 나머지 20만원은 결국 어디서 오는 차이냐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애플 제품들 간의 뭐 연동성, 일체감, 뭐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이게 아이패드를 살 때 와이파이를 사냐 셀룰러를 사냐, 이게 은근히 고민하실 때가 있어요. 사실 이게 좀 난제거든요. 물론 저는 무조건 셀룰러를 사는 사람이에요. 왜냐면 와이파이를 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테더링을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뭐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하게 써야 될 때도 있고, 그런 경우에 테더링이 안 될 때도 있고, 또 연결하는 게 귀찮고 발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난 20만원을 더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,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감수하고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. 이거는 누가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의 가치 판단 문제란 말이에요. 이 제품도 결국 그런 것 같아요. 애플 제품들끼리의 뭐 아주 훌륭한 연동성, 일체감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결국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고,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제품을 구입하면 되는 거겠죠.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, 엄청난 이제 오디오 기기 매니아가 아닌 이상, 뭐 일반인 아니면 뭐 저처럼 뭐 장비병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도 이어폰, 헤드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50만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걸 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, 결국 걱정은 이제 타사들도 가격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. 에어팟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그게 한 10만원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아주 난리가 났었죠. 무슨 이어폰이 어쩌고저쩌고 이랬었는데, 결국은 에어팟이 게임 체인저가 됐고,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대에 적응하기 시작했잖아요. 뭐 프로는 출시 때부터 30만원대였고, 결국 이 제품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냐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지난 3주 동안 이걸 사용해본 후기를 좀 남겨봤는데요. 저는 의외로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. 저는 이제 뭐 요즘에 카페 갈 일도 없고 이제 쓸 일이 있겠냐 싶었는데, 생각보다 집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있는 소음들이 좀 많더라고요. 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,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,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,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, 이제 곧 이제 국내에도 출시가 돼서 이제 이런저런 리뷰들이 올라올 텐데, 그 전에 좀 제가 좀 그냥 빨리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의견을 한번 남겨봤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뽐뿌 넘치는 비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